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 오늘도 저 혼자 왔어요. 오늘은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좀 뭔가 실험실 분위기가 나죠. 제가 요 그 수질 측정기 요거를 샀는데, 그거 산 김에 오랜만에 그 실험 정신이 발동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 물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수질 측정기 중에 TDS라는 거를 한번 재보려고 하거든요. TDS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긴 한데, 어항에 이제 수질 중에서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TD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여기 세팅해 놓은 물들의 TDS 값을 한번 재보는 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TDS는 뭐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라고 그래가지고 고형분이 물속에 녹아있는 것들,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이온들의 총량이라고 그래요.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이나 염분, 뭐 금속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측정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 또는 뭐 ppm 이런 단위로 이제 표시됩니다. TDS는 물의 순수성과 정수 시스템의 어떤 품질과도 관계가 있다고 그러네요. TDS는 그 물속에 뭐 여러 가지 그 미네랄, 염분, 금속, 양이온, 음이온 이런 거를 말하는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다양한 이온들이 녹음으로써 전기가 통하는데, 이런 전기 전도도를 이용을 해서 얘를 측정하는 장비가 이제 앞에 있는 이런 수질 측정기입니다. 오늘 여기 4가지 정도의 물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물의 TDS 상태가 어떤지 한 번도 측정을 안 해봤는데, 수질 측정기를 산 김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물의 TDS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 TDS에 대한 그 중요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함께 좀 보도록 하시죠. 저는 총 4가지 물을 준비했어요. TDS를 왜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물에는 이 TDS의 농도에 따라서 정수된 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수돗물, 아니면 식수로 사용 가능한지 아닌지도 판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항들 속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 TDS가 상당히 중요한 수질의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pH를 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 TDS도 가끔씩 한번 재주시고, 어항의 컨디션, 수질의 컨디션도 가끔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질 측정기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렇게 키면 뭐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pH 미터기하고 TDS, 전기전도도, 온도도 측정되는 아주 좋은 장비를 제가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이걸로 저희 집에 있는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수돗물 딱 100ml씩 받았어요. 수돗물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제 영상에 나온 정수 필터, 세드먼트하고 프리카본, 포스트카본 이렇게 3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쳐온 물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필터 후에 물이고요. 요거는 지금 제 어항 중에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위에 저 2자항, 불은 꺼져 있는데 저 위에 2자항에 있는 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제 어항에 있는 물도 받고, 요거는 저희 집에 있는 생수인데 상표는 이제 오사예요. 오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다른 거는 재지 않고 오늘은 이 TDS에 대해서만 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맨 밑에 ppm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ppm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0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극이에요. 끝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물에 담그면 뭐 바로 수치가 표현이 돼요. 그러면 수돗물부터 하나씩 담그면서 TDS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집의 TDS는 대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시간이 좀 걸리죠? 수치 잘 보이시죠? 수치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렇게 물속에 잘 담궈두면은 156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물을 좀 닦고, 다음 필터 후에 가볼게요. 그렇죠. 필터가 돼서 그런지 어떤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된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일단은 제거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양으로 봤을 때는 아까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게 보이시죠? 113 정도의 ppm을 나타내주고 있고, 어항물도 한번 재보시죠. 어항물은 조금 올라가네요. 아무래도 어항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든지 소일향으로 주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생수입니다. 요거는 TDS가 얼마 나올까요? 이거 상당히 높네요. 생수라서 그렇죠. 수돗물도 어느 정도 정수가 돼서 공급이 되고, 생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퍼올린 물이잖아요. 그래서 TDS 값이 상당히 높네요. 아까 어항물이나 필터 물에 비해서는 뭐 3배, 4배 가까이 지금. 여기에는 이제 미네랄이라든지 뭐 양이온, 음이온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생각보다 재밌는 결과가 나왔네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TDS가 아까 보셨던 대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하니까 TDS가 조금 내려갔어. 다시 어항물에 들어가니까 TDS가 좀 올라갔죠. 그리고 생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전혀 하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TDS의 상태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돗물에 비해서 3배 이상 나온 결과값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TDS를 표현한 표인데 일반적으로 한 0에서 50 정도 ppm 나오는 것들이 뭐 역삼투압이라든지 뭐 탈이온수 마이크로 필터링, 뭐 증류수 이제 끓여서 나온 물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0에서 한 50 ppm 정도의 TDS를 나타내고, 한 50 ppm에서 170 ppm이네요. 그 정도까지가 이제 뭐 탄소 필터링, 필터 후의 물 있죠. 요게 한 10 정도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고, 식수로 사용 가능한 물이 이제 200 ppm에서 한 300 pp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항물도 그렇고 뭐 이것도 그렇고 필터 후 물도 그렇고 좀 비슷하게 한 100에서 한 200 사이 이 정도 적절한 범위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생수 같은 경우는 아까 한 390 정도 나왔잖아요. 이 생수도 한 300에서 한 400 사이, 그 정도는 이제 미네랄 샘물 그런 거죠. 500 ppm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뭐 미국 EPA라는 곳에서 식수의 이제 최대 오염 기준치라고 그래서 이상 넘어가면 이제 못 먹는 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범위는 보시는 것처럼 100에서 한 200, 이 정도의 어항의 TDS를 유지를 해주면 우리 물고기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물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TDS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사실 요건 좀 비싸요. 근데 요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좀 오차가 좀 심한 것들,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측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사셔서 가끔씩 우리 물고기들이 좀 상태가 좀 이상하다, 원인을 모르겠다, 이럴 때는 그런 것들에 또 의존을 하셔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보셔서 어항 컨디션을 체크하는 것도 즐거운 물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어떤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좀 따분한 얘기였어요. 그렇지만은 뭐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님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